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네. 지리한 장세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뭐 운동을 더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거에 매진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더 매진하시고 장세는 그렇게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저는 잘 풀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한테 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는 초반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또 저더러의 또 사정이 있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어쨌건 중요한 건 조금만 더 버텨서 투자하신 금액에서 다들 이득 보셔가지고 S63 AMG 이상 다 타실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거라고 믿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미국 기업 MS보다 IBM 블록체인 솔루션 선호라고 이제 그런 기사네요. 예. 근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데일리가 주니퍼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미국 기업 중 65%가 블록체인 분산운영 솔루션으로 IBM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IBM이 그때도 그 중국 그 리서칭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블록체인 특허 기술력을 그러니까 특허권을 가진 것 중에 전 세계 2위였죠. 1위가 알리바바였고 3위가 마스터카드. 예. 근데 MS보다 IBM 블록체인 솔루션 선호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MS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워렌 버핏을 그 위시한 유택의 거대한 금융 세력이 아마 IBM 쪽을 MS보다는 더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IBM에서 밀어주는 게 그때 XL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XLM. 예, 스텔라 루멘스. 그래서 뭐 리플을 사시는 분들은 리플이 10,000원 가기를 되게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에 이더가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더 뭐 플랫폼이 망할 거다 아니면 플랫폼 코인이 망할 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는. 근데 뭐 결과는 조만간에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 플랫폼 코인이 만약에 사라지거나 망하잖아요. 그럼 이 시장 자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시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시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세요. 막판까지. 지금 뭐 어쨌다 저쨌다 지금 이렇게 따따붙다 말해서 결론 내리는 건 좀 제가 보기엔 섣부른 판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을 엄청 선호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게 이 바닥에서 뭐냐면 모든 대중이 예스라고 하는 거를 전면적으로 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그런 것도 고려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는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리플보다는 스텔라 루멘을 조금 더 포인트를 주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반반을 하거나 아니면 뭐 6대4로 하든가. 예, 그거는 개인의 판단인데 지금 시세에서 까져봐야 뭐 얼마나 까지겠어요. 저는 뭐 이게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이 되게 커가지고 지금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고가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 어쨌든 잘 선택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문장에 보시면은 페루, 아르헨티나, 필리핀 여기 보시면은 BTC P2P 장외거래 역대 최고라고 나오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BTC의 P2P 장외거래량이 최근 페루, 아르헨티나, 필리핀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P2P 장외거래는 지난 1일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네. 1일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금 20일인데 이제 그 P2P 장외 거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네요. 네, 장외 거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장외 거래에서 이루어졌던 BTC 거래 금액이 거래소로 아마 들어올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루나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 이런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이런 그 BTC P2P 장외 거래가 성행을 하고 거래량이나 전반적인 어떤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호전적으로 이렇게 그 신흥국들이 반응하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갈등이 깊어지고 점점 심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런 현상은 아마 페루, 아르헨티나, 필리핀 외에 다른 전반적인 주변 국가들까지 아마 계속해서 확전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하다못해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일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에 아마 휘말리면서 암호화폐 쪽에 아마 오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점점 다가온다고 예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GDP, GNP가 상당히 낮은 사이드 국가부터 신흥국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부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거대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 쪽 GDP, GNP가 높은 국가들로 점점 확진되고 그게 이제 점점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생태계 구성, 그러니까 생태계 조성이 점진적으로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리스크 자체가 생기는 거는 현재에 있는 현물 시스템에 있는 그 피아트 머니 시스템 체계가 점점 거기에 그 위기가 가속화되고 그런 위기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암호화폐 쪽으로 점점 그 세력이 이제 대중들이나 아니면은 전 세계에 있는 그 국가들을 계속해서 이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미국이 이긴다, 중국이 이긴다, 뭐 러시아가 뭐 뒤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림자 금융 세력은 분명히 뭐 인종과 어떤 그 출신이나 이런 거를 뛰어넘으면서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국경이나 시간이나 인종적인 거 다 추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통적으로 그림자 금융 세력이다 뭐 하면은 로스차일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코케이션 이제 백인들 위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 세력이 현재는 아마 미국의 그런 달러 기반 기축통화에서 만약에 위기가 심도가 깊어지고 만약 이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마 SDR 전세계 통화 바스켓이라고 있잖아요. SDR이라고. 그게 아마 지금 현재의 달러 기축통화를 대신하는 그쪽으로 추세가 아마 점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에 관해서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게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빨간 줄 있는 거 있죠. 뉴욕 검찰 총장실 바이낸스 크라켄 게이트 IO 조사 의뢰라고 하면서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 검찰총장실이 18일 많은 거래소들이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은 시장 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욕 검찰총장실은 뉴욕에서 불법적 운영이 의심되는 거래소 3개를 뉴욕 금융서비스국에 제출했다. 그래서 해당 3개의 거래소는 각각 바이낸스, 크라켄, 게이트, IO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뭐 향후 얼마간에 아마 나오겠지만 이게 뭐 바이낸스도 껴있고 크라켄도 껴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파생된 거래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중 아니면은 미국과 유럽의 문제 그런 거에 관해서도 넌지시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토마스 크라운 아트 애널리스트 ETH BTC 시장 점유율 위협할 것이라고 나왔죠. 보시면은 미국 유력 경제 미디어 마켓워치에 따르면 블록체인 예술품 거래 및 원래 서비스 제공 플랫폼 토마스 크라운 아트의 애널리스트 이안 맥로드가 이더는 가격 이외의 모든 면에서 BTC를 앞질렀다. 이더의 가격은 현재 이미 바닥을 찍은 상태이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더는 2018년 말 이전에 크게 반등하여 BTC의 점유율을 위협할 것이며 5년 내 현재 BTC 점유율의 절반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이 토마스 크라운 아트라는 사람의 의견에 좀 약간 많이 동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가 뭐 끝났네, 뭐 플랫폼 마켓이 뭐 플랫폼 코인이 끝났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오히려 반대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아마 비탈릭 부테린이 호재성 뭐 샤딩이나 플라즈마 이쪽 개발에 있어서 아마 숨겨진 뭔가 내놓으면서 아마 이더 가격 상승세가 이끌어지면서 선물 시장도 향후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오픈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먼저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나고 승인남과 동시에 이더리움이 이제 선물 시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향후 얼마 안 가서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ETF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아마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리플이라든가 그런 코인들도 아마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한 7개 정도, 7개 내지 한 8개 정도 되는 코인 정도는 아마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선물 시장이나 아니면 ETF 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물론 포함되는 게 제트캐시도 저는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한데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 말고도. 예,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중국 마이닝 풀 CEO 이오스 탈중앙화의 위배라고 하는데 중국의 대형 마이닝 풀 BTC 탑의 장채월 최고 경영자가 최근 SNS를 통해 이오스 랩 개발자는 마음대로 이용자들의 지갑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주장 및 근거를 SNS에 첨부하며 이오스는 은행과 같다 탈중앙화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라고 하면서 중국 마이닝풀 CEO가 이오스를 디스하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오스가 탈중앙화에 위배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 미국 측에서 만약에 미국 측에서 비트메인을 보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점유율이나 그러니까 조작하거나 탈중앙하게 위배된다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또 비트메인을 그렇게 디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하다못해 이 시장도 영역 다툼이 되게 치열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 그냥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보시면은 빗썸이 오후 2시 TRX 입출금 재개 공지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뭐 코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 뭐 가터브에 뭔가 하고 자기네 개발진에서 뭔가 지갑을 뭐 개선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큰 대규모 거래소에서는 그 어떤 그 코인에 관해서 입출금을 정지를 하거든요. 한 12시간이나 하루 정도 이런 식으로. 근데 트론에 관해서도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또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빨간 걸로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 글자에 보시면 BCH 하드포크 양대 진영 간 여론전 지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BCH에 관해서 어저껜가 그저껜가 그때 그 비트메인 파산설까지 돌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런 뉴스 자체를 보면 오히려 좀 약간 반대로 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완전한 개미를 쥐어짜기를 완전히 마치려고 지금 종점을 찍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뉴스를 보시고 이거 비트메인이 망했구나. 이제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 캐시도 망할 거고 비트메인이 하는 사업도 망할 거다. 점진적으로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 이제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과에 관해서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이제 판가름 날 거고 뭐 이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캐시가 수익률이 극대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른 코인 못지않게 덩치가 크긴 하지만 안정적인 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결과는 뭐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은 코인데스크에서 BTC 6,400달러 돌파 시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해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소속 애널리스트가 BTC가 6,400달러를 돌파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BTC는 4시간 차트에서 상승 기대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격은 소폭 하락했지만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RSI 지수가 현재 48을 나타내며 상승 기대감은 다소 낮은 상태다. 6,400달러 상향 돌파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라고 나왔네요. 지금 그냥 홀딩 하시면서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그 단타를 하시거나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요즘에 되게 그 관망을 하시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시면서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한 24, 5일까지는. 근데 좋은 결과들 다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뉴스 빨간 글자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싱가포르 금융청 증권형 토큰 증권법에 적용 가능. 19일 현재 진행 중인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싱가포르 통화청 산하 핀테크 및 혁신기술 기초 인프라청 책임자가 MAS는 토큰을 실용성 토큰, 결제용 토큰, 증권용 토큰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MAS는 향후 실용성 토큰을 규제하지 않을 것이지만 결제용 토큰에 대한 사용 규정이 연말 제정될 예정이다. 또한 증권용 토큰의 경우 현재 싱가포르 증권 및 선물법에 부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하면 동아시아에서도 금융에 거의 그 홍콩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중심지잖아요. 근데 물론 뭐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향후 뭐 그게 뭐 5년 후가 됐든 뭐 7, 8년 후가 됐든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증권 아니면은 뭐 카카오 증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자기 그 원화 계좌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거를 만약에 시장에 매도를 하면 그게 원화로 돼서 그 원화를 다시 내가 뭐 물건을 사고 싶으면 처리를 해서 그거를 빼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뭐 물건을 사든가 어떤 뭐 전자상거래 그 플랫폼에서 그 현금을 거기다 이렇게 뭐 그 적용을 해야 제가 물건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향후 머지 않았다고 보면은 좀 약간 그거하고 너무 좀 그거하고 한 5년 길어야 그러니까 한 짧으면 5년 아니면은 6, 7년 내에 어떤 예를 들어서 증권시장에 있는 무슨 뭐 제 주식이 있다 이러면 그거로 바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길 가면서 물건도 살 수 있고 누구한테 그거를 전송해서 그게 재화로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경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서서히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트론 그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19일 13시 BNB 마켓에 트론 상장이라고 TRX 상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낸스에서 BNB 코인 하면 되게 자기네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트론을 상장시켰다는 거에 관해서 좀 약간이 아니라 되게 지대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유자들은 걱정을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낸스가 뭐 그렇게 중소거래소나 먹튀거래소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공산당이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빨간 글자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2.0 캐스퍼 개발 마무리 단계라고 18일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텔린이 레딧을 통해 현재 이더리움 2.0 캐스퍼의 개발이 거의 완료됐으며 샤딩 연구소 오픈소스 이더리움 클라이언트의 개발이 순조로운 상태다. OMG 팀은 지난 1년간 대량의 플라즈마 연구를 진행했으며 현재 테스트넷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더리움의 연구 난이도를 과소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캐스퍼, 샤딩 개발이 계획보다 지연됐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의 예상보다 많은 진척이 이루어졌으며 플라즈마 출시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지금 시세가 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물려 계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플랫폼 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사라지거나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 시장도 끝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더더욱이나 이 대형 이오스나 그러니까 이오스 그리고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확신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저도 이제 되게 믿거든요. 제가 뭐 이더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진 않지만, 근데 참고로 제가 이거를 그때 1000개인가? 그거를 12,300원에 샀다가 13,500원에 팔았나?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뼈아픈 과거가 되게 많죠. 솔직히 그거 제가 다 적절하게 다 팔았잖아요. 이것저것 스트라티스도 제가 그때 이거를 2비트치 샀나? 그때 몇천 사토시 2,300 사토시인가 그럴 때 2,300인가 500인가 그때 그거를 그렇게 사서 그거를 5배인가만 남기고 그냥 다 정리했었는데 그러니까 바보죠. 바보 중에 바보죠. 예, 그런 거 다 따지면 벌써 수백억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방송을 해서 구독하고 좋아요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수만 개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은행 잔고에 몇백억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걸 뭐하러 해요. 돈이 없으니까 하죠. 라면이라도 사 먹으려고. 아니 그건 좀 농담이고요. 그건 좀 제가 좀 약간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 너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그리고 지금 유튜브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거기에 가세해서 그 파도를 한번 잔잔하게 한번 타보고 싶어서 이런 방송도 하는 거고 그런 파도도 타고 그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오늘 방송 한 개로 뭐 이더리움이 대박 날 거다 뭐 아니면 오미세고가 엄청 좋다 뭐 이렇게 딱 뚝 까놓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걱정을 마시라는 거죠. 제 말씀을 듣고 괜히 대량으로 매집하시진 마시고 저는 특히나 오미세고도 좀 가지고 있어요. 비케도 좀 가지고 있지만 오미세고는 제가 이제 이더리움 그러니까 그 비탈릭 부테린을 좀 약간 그거 하고 지금 샤딩이나 플라즈마에 관해서 좀 약간 그거 하는 게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게 그 클리프 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클리프 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바닥에 계신 분들은 그 인터넷 쳐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이버나 이런 데도 클리프 하이라고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슈퍼컴퓨터 기반으로 이제 미래에 관해서 예측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오미세고 코인하고 디지바이트 코인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옛날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4일 전인가 그때도 이제 그 클리프 하이가 원래는 그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협동을 이제 방송하는 그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엔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께서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도 뭐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이제 오미세고랑 디지바이트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으시는 거죠. 자꾸 뭐 유튜버들한테 자꾸 말해봐야 그 사람들도 어차피 괜찮다고 말하죠. 근데 저도 그 괜찮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쭤보시기보다는 그런 뉴스나 이런 것 저런 거를 잘 살펴보시고 트위터를 넘어서 페이스북, 레딧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보시면 한국 사람 중에 그래도 이렇게 잘 옮겨가지고 블로그 같은 데 정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이웃으로 추가를 하시고 그런 정보를
잘 이렇게 입수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ICO 같은 경우 너무 이렇게 덤벼들으셔가지고 커다란 이익을 나시려고 잘못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다잖아요. 에이다. 그래서 에이다를 저는 솔직히 가격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떤 코인이라는 거에 관해서는 대충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에이다를 주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고, 개발진 관여된 사람이, 그래서 찰스 호킨스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들 그리고 좋은 얘기로 서로 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결론이 말해줄 거고, 찰스 호킨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커벌레 하면서 그렇게 먹방만 찍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두지휘하는 코인들도 되게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에이다,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죠. 에이다, 그리고 젠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셔야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멍청하고 그냥 이더리움의 카피 코인 같고 아무것도 아닌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만약에 그 이더가 치고 나가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더 못지않게 거대한 펌핑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고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부분에 보시면 두나무가 10월 초 싱가포르의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이라고 나왔네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하는 두나무가 10월 초 싱가포르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두나무 측은 첫 해외 진출 국가로 싱가포르를 택한 것은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 국가를 표방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거래소 개설이 허용되는 국가에 적극 진출할 예정이다 라고 나오죠. 근데 이런 거에 관해서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거래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중국 거래소가 한국에 들어오고, 미국에 있는 폴로니엑스가 3월 17일 날인가 이제 아시아에 진출할 거라는 그런 것도 이제 표명적으로 예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에서 어떤 승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클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자금 수여를 받는 폴로니엑스도 아시아에 향후 진출할 거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한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폴로니엑스가 진출할 확률도 되게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올 확률이 높고, 바이낸스가 또 하다못해 에스토니아인가? 다른 나라에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런 추세는 점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일어날 거고, 그런 거래소들이 수합되고 통화 자체도 수합되고, 이런 생태계가 점점점 벌어지면서 은행과의 알게 모르게 어떤 M&A 작업이나 아니면 인수합, 그러니까 호전적이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서 아마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어떤 동전이나 지폐와 그리고 이 토큰 사이에 이 거래소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어떤 코인들 간의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상태로 아마 점진적으로 점점 흘러가면서 진정한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원하는, 중국 뒤에 미국 뒤에 있는 그들이 원하는 건 결론적으로 그런 거라는 거죠.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동전과 지폐가 없는 그런 초단위 5G 기반의 초단위 연결 사회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G가 만약에 향후 내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테스트를 거쳐서 연말 정도에 시범을 해서 상품화 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나오고 이제 얼마 안 가서는 자율주행차 아니면은 물류 시스템 이런 거하고 결탁돼가지고 IoT 생태계가 지금보다 아마 훨씬 빠르게 아마 조성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바보 같은 ICO 코인 빼고는 나머지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S63AMG를 웬만큼 진짜 바보 코인 아닌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뭐 이더리움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캐시? 예, 비트코인 캐시 1000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 예. 그럼 뭐 비트코인은 못해도 한 8천 이상, 1억 이상 가지 않을까요? 그때쯤 되면 뭐 시간이 가봐야지 알긴 알겠지만, 예, 뭐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거라고 저는 살아오고 여태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혹시 그 트윗을 하셨던 분들 아마 보시는 분이 계셨겠지만 폴로니엑스에서 25일날 12시까지 여기 보시면 아마 나왔겠지만 The following asset will be delist. 리스트가 아니라 delist예요. delist from 폴로니엑스에서 BTCD,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그리고 비트마크, EMC2, 스캔코인은 대표적인 거죠. EMC2, 그리고 GRC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GRC 괜찮은 코인인데 GRC, 그리고 네오스, 네오가 아니에요. 네오스지. 그리고 팟코인, 마리화나 코인인 거 아시죠? 네, 팟코인, 그리고 VRC, 그리고 XBC 딜리스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도 사시거나 아니면 보유하실 때, 존버하실 때 웬만하면은 20위권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위권 안에 있는 거를 장기 투자하시고, 제가 여태까지 언급해드렸던 그런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위주로만 좀 약간 존버를 하시고, 좀 약간 엄청난 펌핑모를 바라셔가지고 싸다고 해가지고 덥석 그냥 싼 거 덥석덥석 사시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폴로닉스에서 딜리스트 된다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됐다가 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딜리스트 된다는 거는 상패라는 얘긴데, 폴로닉스에서 딜리스트 되면 다른 거래소들도 그런 게 와전될 수도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폴로니엑스, 비트렉스, 그 나머지 뭐 크라켄 아니면 다른 거래소도 차근차근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아마 다들 괜찮은 결과를 아마 맞으실 거예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와우.